어릴 적부터 집으로 가는 지름길에는 작은 늪이 하나 있었는데 20년 전에 이 늪길에서 사고가 있었다. 당시 난 친구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친구는 신이 나서 날뛰다가 그만 발이 미끄러지면서 늪에 빠지게 됐다. 친구는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섣불리 들어갔다간 늪의 특성상 괜히 도와주다간 같이 빠질 수 있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떠올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어른들을 불러오겠다며 친구를 두고 뛰었다. 뒤에선 살려달라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뒤 어른들과 함께 왔을 땐 친구는 이미 늪에 빠져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일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난 결혼해서 아내, 아들과 셋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다. 그래서 빨리 퇴근하고 싶었지만 거래처와의 약속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었다. 난 케이크와 생일 선물을 들고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평소 다니던 길이 공사로 인해 통행 금지 상태였다. 이 길이 막혀있으면 늪을 통과해서 가는 길밖에 없는데 20년 전 친구가 늪에 빠져 죽고 나선 늪이 있는 길로 가는 게 지름길이긴 했지만 웬만하면 그 길로는 다니지 않고 있었다. 그래도 집에 가려면 어쩔 수 없으니 하나뿐인 아들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늪이 있는 길을 지나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늪길을 지나가는데 살려달라며 위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청인가? 근데 무슨 환청이 이렇게 생생하지? 하지만 난 20년 전 늪에 빠져 죽은 친구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래, 이건 환청이야. 빨리 벗어나야겠어. 그리곤 일부러 늪을 보지 않고 있는 힘껏 집까지 달려갔다. 그리하여 집에 도착했더니 평소 같으면 항상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하던 아들이 오늘따라 방에서 안 나오길래 아내에게 물었다. 아들은 어디 갔어? 응? 당신 마중 나가겠다고 아까 나갔는데? 당신 오는 길은 공사 중이어서 내가 아빠는 오늘 지름길로 오실 거라고 얘기해 주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다시 지름길로 돌아가 밤새도록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경찰은 늪을 조사하던 중 아들의 시신을 발견했다. 한 남자가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는 여자가 치안에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곧바로 도우려고 했지만 착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뒤에 있는 남자 치안 맞죠? 라고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여자는 메시지를 확인하곤 곧바로 맞다고 답장을 했다. 그는 곧바로 지하철 승객들이 들리도록 지금 이 남자는 치안이라며 여성분을 도와달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듣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치안은 도망가지 못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잡혀갔다. 그리고 여자는 그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말했고 하지만 잠시 후 여자가 감사하다고 말했던 그 남자도 경찰에 잡혀갔다. 어젯밤 늪길을 통과하면서 환청이라 생각하고 무시했던 내게 도와달라던 그 목소리의 정체는 20년 전 죽은 친구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을 마중 나오기 위해 기다리다 늪에 빠져버린 아들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모르는 여자의 번호를 어떻게 알고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 남자는 그 여자를 스토킹해왔던 스토커였던 것이다. 어릴 적 내가 6살 때 겪었던 일이다. 때는 한창 더위가 기승을 부릴 한여름. 난 할머니 집으로 놀러가게 됐다. 할머니 집 근처에는 커다란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 집에 살던 사촌형이 저수지로 놀러가자고 했다. 아, 참고로 원래 저수지는 수영 금지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다. 근데 사촌형이 동네 사람이기도 했고 6살인 난 뭘 알았겠는가. 형이 가잔 대로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다. 참고로 이 저수지는 물이 고여있어서 미지근하기도 했고 몇 발자국만 내디디면 6살인 나에겐 수심이 꽤나 깊어서 발이 안 닿을 정도였다. 그래서 난 물안경을 끼고 구명조끼를 입은 후 텀벙텀벙거리며 더위에 맞서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다. 와, 구명조끼를 입고 노니까 발이 안 닿는 깊은 곳에서도 놀 수 있어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신이 나서 만세를 했는데 내가 몸집이 작아서 그랬는지 구명조끼를 꼭 안 잠갔는지 구명조끼가 몸에서 쏙 하고 빠져버렸다.
난 맥주병인지 물에 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히진 않았다. 등이 바닥을 향해 점점 가라앉고 있었지만 물속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너무나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내 등엔 해초 같은 게 닿아서 약간 간지러운 느낌이 나기도 했고, 그러다 문득 이제 죽는 건가?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물안경 때문에 앞을 볼 수 있었는데 사촌형이 수영을 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다. 근데 막상 내 앞까지 오더니 내가 죽을까봐 그런지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였다. 그게 저수지에서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안절부절했던 사촌형이 결국 날 구조했다고 했다. 병원에선 몸에 전혀 이상이 없으니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사촌형은 할머니한테 애를 왜 저수지에 데려갔냐며 빗자루로 혼쭐이 났다고 했다. 그리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여름방학을 맞아 다시 할머니 집으로 놀러갔고, 밤이 돼서 옆에 사촌형이 나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촌형이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비명 소리를 들었는지 사촌형에게 가서 "이 녀석아 정신 차려. 벌써 2년 전 일이잖아 이놈아." 하고 말씀하셨다. 난 사촌형이 가위라도 눌린 건가?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다시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시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난 성인이 되었다. 오늘 오랜만에 사촌형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릴 적 내가 물에 빠져서 구해준 얘기가 나왔는데, 사촌형이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도 악몽을 꾼다고 했다. 악몽? 날 구해줬는데 왜 악몽을 꿔? 그때 너 구하려고 너 근처까지 도착했더니 너 밑에 어떤 여자가 물속에서 꼿꼿이 서 있더라? 그거 보고 완전 쇼크 먹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단 널 살려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물 밖으로 끌고 나온 거야. 그리고 나서 사촌형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귀신인 줄 알았던 그 여자는 알고 보니 귀신이 아니라 죽은 시체더라? 사촌형은 어떻게 시체가 꼿꼿이 서 있었는지 지금도 미스테리지만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지금도 악몽을 꾸고 있다고 했다. 잠깐, 그럼 그때 내 등을 간지럽혔던 해초는? 해초가 아니라 사실 그 시체의 머리카락?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 어린이집에서 한 아이가 창밖을 보며 "엄마,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고 있다. 평소라면 이 아이의 엄마는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오늘따라 어린이집을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이 엄마는 오지 않고 있었다. 이 와중에 아이는 계속 엄마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다 원장실에 전화 벨소리가 울렸다. 전화를 받은 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통화를 마치곤 아이의 담당 선생님을 급히 불렀다. 큰일 났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오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즉사했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담당 선생님은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있잖아, 엄마가 말이야." 하지만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창밖만 응시를 하고 있었다. 담당 선생님은 아이가 아까부터 왜 자꾸 창밖을 보는지 궁금해서 자신도 창밖을 봤는데 그 순간 담당 선생님은 놀라서 바로 기절하고 말았다. 자, 이제 알겠지? 세상의 위인들은 모두 불행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자랐단다. 세계사에 능통한 나는 아들에게 위인들의 이야기를 매일 들려주었다. 아들도 이야기가 재밌는지 또 해달라며 늘 즐거워하며 들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도 많았지. 하지만 대부분 역경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위인이 되었단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날도 이야기를 마치고 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껴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아들이 내 배를 칼로 찌르고 있었다. 서로 베프인 A, B 두 친구가 있었다. 주변에선 그들의 우정을 부러워할 만큼 둘은 영혼의 단짝이었다. 하지만 평소에 몸이 약했던 A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날이 갈수록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그리고 결국 A는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 평소처럼 B는 A의 병문안을 왔다. A는 B를 보며 "계속 나의 영혼의 단짝으로 있어 줄 거지? 당연하지. 넌 내 영혼의 단짝이야. 고마워." 그리고 A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고 모두 잠든 새벽, A는 세상을 떠났다. 며칠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B는 A의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해받았다. A가 시한부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써둔 편지였다. B는 이 편지가 제일 친한 친구의
마지막 유품이라는 사실에 눈물을 쏟아냈다. 비는 편지를 펼쳐서 읽으며 가기 시작했다. 정신을 편지에 집중하던 그 순간 비는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편지에는 창문에는 핏자국과 함께 죽은 아이의 엄마가 있었다. 엄마가 계속 저기서 쳐다보네. 아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대로 자신도 위인이 되기 위해 자신의 부모를 죽인 것이다. 편지에는 우린 영혼의 단짝이잖아. 너만 오면 우린 진짜 영혼의 단짝이 될 수 있어. 빨리 와.